자, 요거는 요 이제 02셀 서식 문서에서 기본 작업 2-3번 시트로 가세요. 기본 작업 2-3번 시트 가시면 이제 작업할 소스가 제공이 되고 있죠.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볼게요. 동그라미 1번. A1부터 A7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라고 되어 있죠. 자, A1부터 A7 영역을 잡아요. 여기를 잡고 이 부분을 잡고 홈 탭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고. 그럼 여기다 또 뭘 해달라고 되어 있을까요? 보니까 셀 스타일 제목일 스타일을 주시라고 되어 있죠. 바로 셀 스타일. 아까 뭐였죠? 여기 병합된 셀에 대해서 자, 여기 홈 탭에 보면은 스타일 그룹의 스타일 몸이 있죠. 여기 가셔가지고 여기 자세히 단추죠. 자세히 단추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보시면 제목일이 있죠. 그죠? 제목일 스타일.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는 테마 셀 스타일이었었고 지금은 뭐야? 제목 및 머리글에 제목일 스타일을 적용하시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목일 스타일을 적용하시란 얘기죠.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라고 돼 있죠? 아까는 열 너비를 조정해 달라는 거였고 지금 뭘까요? 행의 높이를 30으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그래서 자, 일행의 그 머리글에 대해서 클릭하고 일행 머리글에 대해서 클릭하고 그 다음에 홈 탭에서 이제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셀 그룹의 서식이라고 있죠. 서식에 가셔가지고 어디요? 지금은 뭘 조절하시는 거예요? 행높이가 되겠죠. 행높이를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행높이를 들어가셔서 행높이가 얼마? 30 이렇게 되는 거죠. 30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된 거죠. 아니면 이렇게 이제 일행 머리글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나오는 메뉴에서 행높이를 들어가셔가지고 행높이에서 30을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 누르시면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C4부터 C15 영역의 데이터의 문자 숫자 사이에 하이픈을 넣으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하이픈을 넣어 달라는 건데 이렇게요. CK01 나와있다. CK01에 대해서 자, K하고 0자 사이를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생기겠죠. 여기다가 하이픈을 넣어 달라는 거죠. 직접 이렇게. 커서를 여기다 넣어놓고 이렇게 엔터 치면 이렇게 들어갔죠. 그럼 이걸 다 하라는 걸까요? 원래는 다 하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제품 코드 다 하시라는 소리인데 보니까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가 이제 세 개가 CK010203 또 하나가 이제 BJ010203 GU010203 이죠. 그죠? 어제 자동차 의견들 설명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어떻게? CK01 이렇게 입력했죠. 하이픈이 입력된 내용을 가지고 자동 채우로 채워주시면 되는데 CK03까지만 이렇게 채워줘요. 그 다음부터 또 내용 또 바뀌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세 개를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제 자동 채우기들 예제 중에서 뭐가 있었어요? 문자하고 숫자 혼합된 내용은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문자는 복사되고 숫자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일씩 증가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BJ01도 마찬가지로 J하고 0자 사이를 더블 클릭해서 커서가 나오게 만들어준 다음에 하이픈을 찍어줘요. 그 엔터 쳐줘요. 그리고 이제 BJ-01을 갖다가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BJ03까지를 갖다가 자동 채우기로 채워주시면은 되겠죠. 그죠? 나머지 애들도 GU01, SM01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원래는 다 이게 하나씩 다 입력하라는 건데 자세히 보면 그렇게 입력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제 배우셨던 자동 채우기들 예제를 응용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시면 동그라미 1번까지가
되신 거죠. 동그라미 2번을 볼게요. 동그라미 2번은 A4부터 A6까지 하고 A7부터 A9까지 A10부터 A12까지 A13부터 A15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라고 되어 있죠. 이거 알맞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시면 되겠네요. A4부터 A6까지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시고, 홈탭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고, 그 다음에 A7부터 A9까지 또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A10부터 A10까지 또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A13부터 A15까지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A3부터 H3까지 잡고, 여기는 이제 뭘 하라는 거야?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해달라는 거죠. 이렇게 잡고 홈탭에 글꼴 그룹에서 채우기 색에서 표준색의 노랑을 채워주시고, 여기도 또 채워줘야죠. 좀 열심히 병합하신 이 부분. A3부터 A 어디까지요? A15까지를 잡고요. 여기를 잡고 홈탭에 글꼴 그룹에서 채우기 색 표준색 노랑으로 채워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동그라미 2번이 되겠고, 그죠? 동그라미 2번이었고, 동그라미 3번은요. 동그라미 3번은 제목의 문자를 앞뒤에 특수문자 동그라미를 삽입하고 라고 되어 있죠. 자,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목이라는 다음 여길 말하는 거겠죠. 반려동물 여기가 제목이 되는 거죠. 이 제목 앞뒤로 무엇을? 특수문자를 넣어주는 거죠. 자, 특수문자를 넣어주기 위해서는, 자, 단자 앞에다 더블 클릭해요. 단자 앞에 더블 클릭하면 커셔가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서 이제 뭘 해주면 될까요? 특수문자 동그라미 넣어주고 싶어요. 자, 특수문자를 넣어주고 싶다면 뭘 눌러줘? 일단 동그라미 넣고 싶다 하시면은 미음을 찍어줘. 일단 미음을 찍어주고 한자키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특수문자 목록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구자 옆에 있는 9번으로 되어 있는 동그라미를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황자 옆에 갖다가 이렇게 찍고 미음 한자 눌러서 이렇게 이제 또 얘를 갖다 또 동그라미로 이렇게 클릭해서 미음을 동그라미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제목 앞뒤로 동그라미를 넣어 달라는 내용이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앞뒤로 동그라미를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음에 판매가 영역은, 판매가 영역이 어디에요? 여기죠. F4부터 F15까지 잡고요. 여기다가 이제 뭘 하라는 거냐면, 판매가 영역은 통화기호로 표시하는 통화서식으로 해달라는 거죠. 자, 이거는 잡고 이 영역을 잘 잡아주고, 그 다음에 홈탭에 표시 형식 가셔가지고 표시 형식 단추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뭘까요? 이번에 아까는 숫자 범주 가지고 했었었는데 지금은 뭘까요? 셀 서식에 표시 형식에서 범주를 갖다가 무엇으로? 통화로 놓으세요. 통화로 놓고, 그 다음에 기호는 원단위를 입력하고, 원단위, 그죠? 원단위 설정하시면 되는 거고, 확인 단추 눌러주면 판매가에 대해서 이렇게 그 첨단위 구분기호와 함께 뭐가 붙었죠? 앞에 통화기호 원이 붙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소리죠.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24부터 제25 영역이죠.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죠. 수갑 판매량 제24부터 제25까지 잡아요. 여기를 이제 복사를 하라는 소리죠. 여기를 이제 잡고 홈탭에 클립보드에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할 수가 있죠. 복사를 하시게 되면 여기 점선으로 표시가 돼요. 복사한 영역이. 물론 복사하신 부분은 그냥 붙여넣기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할 것이다. L 샷셀에다 찍고 붙여넣기 하면 붙여넣기가 되겠죠. 이건 그냥 붙여넣기에는 이거는.
지금은 그냥 붙여넣기를 하시라는 소리가 아니고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시라는 소리죠. 선택하여 붙여넣기 중에서도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식이 이렇게 있죠. 예를 들어 A3부터 H3까지 영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쯤에다가 여기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하는 건데 그냥 붙여넣기 하면 여기 있는 그 채우기 노란색 한 거랑 다 같이 다 붙여넣기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붙여넣기 하면 물론 이렇게 그 모두 붙여넣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 중에서 예를 들면은 값만 붙여넣어 줄 것이다. 여기 입력된 값만 아니면 여기 적용된 서식만 붙여넣기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선택해서 붙여넣어 줄 수 있다는 건데 다시 복사해서 이번엔 클릭하고 붙여넣기 밑에 이제 메뉴 여기 드랍 버튼 있죠. 드랍 버튼을 클릭하고 들어가서 보면은 기타 붙여넣기 옵션이라고 있어요. 그 밑에 보면은 뭐가 있죠?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고 있죠. 선택하여 붙여넣기로 가요. 붙여넣기 밑에 보면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셔가지고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 이제 나는 예를 들어서 값만 붙여넣을 것이다. 채우기 노란색 한 거는 빼고 값만 붙여넣기 할 겁니다. 값만 체크하고 확인 눌러주면 값만 붙여넣기가 되는 거죠. 아니면 여기다 이제 붙여넣기 밑에 선택해 붙여넣기 해서 이번엔 서식만 붙여넣기 할 것이다. 서식만 붙여넣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값하고 서식 다 돼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값만 한다든가 아니면 서식만 선택해가지고 붙여넣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되겠는데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는 뭐 무엇도 있냐면 이러한 단순하게 선택하는 내용도 있겠고요. 또 뭐가 있냐면 연산 기능도 있어요. 지우고 여기서 다시 이제 여기 이제 J 15까지를 잡고요. 잡고 다시 복사하기 할게요. 홈 탭에 클립보드에 복사하기 한 다음에 자 여기다 이제 그 판매량이 기존에 이렇게 있죠. 95, 45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각 추가 판매량을 더하기 해주는 거예요. 물론 수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수식 말고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가지고 하라는 소리죠. 복사하겠고 그 다음에 여기 G4셀을 클릭하고 G4셀을 클릭하고 붙여넣기 메뉴 안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셔가지고 여기서 뭐야? 연산에 보면은 더하기라고 있죠. 더하기를 이렇게 선택을 해요. 더하기 말고도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모두 가능해요. 지금은 더하기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더하기를 선택하고 확인 단추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더하기가 이제 그죠? 수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판매량에 추가 판매량의 내용이 더하기가 된 거죠. 자, 한 번 하고 끝이냐? 그건 아니고 다시 이제 여기다 또 복사했죠. 또 복사하고 또 다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는 건데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또 더하기를 또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더 해준 내용인데 또 더하기가 될까? 되죠. 또 더하기가 되면서 이제 100이 105로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산 기능 중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연산 기능 중에서 더하기 기능을 해본 거고 그럼 더하기만 될까? 그건 아니죠. 빼기도 돼요. 곱하기도 되고 나누기도 되고. 자, 빼기를 한번 해볼까요? 복사하고 얘를 갖다 판매량에다가 붙여넣기 할 때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이번엔 빼기를 한번 빼기를 해보니까 빼기가 되겠죠. 105에서 5를 빼줌으로 해서 뭐가 될까요? 도로 100으로 이렇게. 그리고 51이 48로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필요하면 이제 연산 선택하여 붙여넣기 연산 더하기라든가 빼기 이런 간단한 연산 기능을 적용해 가지고 붙여넣기도 가능하다 이거죠. 그게 바로 어디? 선택하여 붙여넣기의
연산 기능이 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4번 보면은 여기 이제 24부터 25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문자들까지를 붙여달라는 거죠. 이를테면은 2025년 1월이다 그러면 여기다 까지자를 붙여달라는 건데, 자 그럼 여기가 이사부터 나오는 내용들, 요거는 날짜일까요 문자일까요? 이 내용들은 날짜처럼 보이지만 요거는 문자들이에요. 문자들이니까 아까 뭘 사용했었죠? 문자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골뱅이를 사용했었죠. 그래서 여기를 잡고 그 다음에 홈 탭에 표시 형식의 단추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셀 서식의 표시 형식에서 범주에서 이제 사용자 지정 가시는 거죠. 사용자 지정 가셔가지고 형식에다가는 골뱅이 찍어주세요. 골뱅이 찍어주고 까지자에 붙여주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까지자 앞뒤로 뭐가 들어간다? 큰 따옴표. 이렇게 골뱅이 까지를 붙여주시되 까지 앞뒤로는 이렇게 큰 따옴표를 꼭 붙여주세요. 확인 눌러주면은 이렇게 유통기한 2026년 5월까지라고 이렇게 셀에 표시가 되는 거죠. 요 내용이었고, 요게 동그라미 4번이었고요. 그죠? 여기 이제 문제에서 문자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죠? 문자 데이터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요게 동그라미 4번이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자, 테두리를 거둘 수가 있는데, 아까 앞서 했던 두 개 예제는 다 뭐였냐면, 테두리 거주셨고, 굵은 선으로 이렇게 바깥쪽을 이렇게 처리해 주셨었는데, 이번엔 마찬가지로 선을 그어주는 건데, 테두리 선을 그어주는 건데, 보니까 이번엔 색깔이 있어요. 아까는 검은색 기본 색깔로 설정하셨던 내용이었죠. 지금은 보니까 색깔이 있는 선, 즉 모든 테두리를 주시는 건데, 선 스타일 실선에다가 테두리색 표준색 파랑으로 주란 얘기죠. 이거 어떻게 해요? 자, 이거는 여기 이제 A3부터 H 15까지죠. 이렇게 잡고요. 여기 잡고 그 다음에 자, 홈 탭에 보시면은 글꼴 그룹 있고, 그 다음에 글꼴 그룹 안에는 테두리 도구가 있었죠. 테두리 도구 여기 드랍 버튼을 클릭하고 들어가셔가지고, 자 여기서 색깔 있는 선을 그리고 싶다, 색깔 있는 선을 그어주고 싶다는, 그때는 아까 대각선 들어간 데 있어. 대각선 넣기 위해서 들어간 데가 어디였죠? 바로 제일 밑에 보이는 다른 테두리, 여기로 가는 거예요. 다른 테두리 가셔가지고, 다른 테두리에서 이제 일단은 셀 서식에 테두리 탭이 떴죠. 여기서 스타일은 뭐야? 실선 주시고, 색깔을 갖다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죠. 보통 자동으로 놓으시면 이제 검은색으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검은색이 아니고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색깔 자동을 갖다가 클릭하고 들어가서 무엇으로? 표준색 파랑으로 주세요. 표준색 파랑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미리 설정해서 윤곽선, 일단 윤곽선하고 안쪽을 각각 클릭하시면 되겠는데, 미리 설정해서 윤곽선을 클릭하고 안쪽도 클릭하면 그 닷점자 모양으로 나와요. 파란색 닷점자 모양으로. 그럼 이제 선택한 범위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파란색 실선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하고 확인 눌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검은색 선이라면은 그냥 이렇게 아까 그 모든 테두리로 하시면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여기서는 실선을 실선인데 파란색 실선으로 주시라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색깔을 여기서 설정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설정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파란색 실선으로 들어가더라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테두리를 거주는 건데, 만약에 까만색이 아닌 다른 선 색깔로 넣어 주셔야 된다 그러면은 테두리 도구에서 다른 테두리 가셔가지고 여기 셀 서식의 테두리 탭에서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설명드렸고요. 잠시 요거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바로 이제 날짜 표시 형식을 설정해 주시는 건데, 날짜 표시 형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 보면은 날짜가 입력되어 있는데 바로 이거죠. 이때 작성일 하면서 날짜가 입력되어 있는데, 요 날짜가 이제 기본 날짜 형식으로 입력되어 있는 거죠.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들의 표시 형식을 바꿔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날짜도 바꿔줄 수가 있는데, 요 날짜가 입력된 숫자를 클릭하고 홈 탭에 표시 형식의 단추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날짜 범주에서 다양한 날짜 형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게요. 2012년 3월 14일 수요일 형식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 날짜를 입력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그 좀 다르게 입력되었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날짜 같은 날짜여도 표시 형식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2024년 슬러시 12 슬러시 30일 이런 형식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뭘 날짜 표시 형식을 갖다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면 이렇게야. YYY년 MMLTD 형식으로. 즉 여기 결과셀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해달라는 소리죠. 이 모양으로죠. 2024하고 12, 30일 그대로 가고 연월일이 다 한자로 나오게 하는 거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지정에서 하시면 되겠는데, 사용자 지정 가셔가지고 보면은 여기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중에 보면은 만들어져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기본으로 제공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있죠. 찾아보면 YYY년 LMLDDL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잘 찾아보면 여기서 아니 요걸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 서식을 찾으셨다면은 요 서식을 선택하고 하시면 되는데, 들어갔죠. 이렇게 만약에 이걸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럴 때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여기 사용자 지정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요 내용을 문을 제시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내용을 찾아서 적용하시면 제일 좋은데, 이걸 찾기가 힘들다. 요 내용을. 그럴 때는 자, 날짜 범주로 가요. 날짜 범주로 가면은 여기 비슷한 형식이 있습니다. 비슷한 형식이 뭐냐면 바로 이거죠. 12년 3월 14일 형식이 있어요. 연월일이 한자로 찍혀있는 서식이 있죠. 요거를 이용하시면 돼요. 요 서식을, 요 형식을 선택하고 사용자 지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면 요게 그대로 가져와줘요. 이렇게 날짜 범주에서 선택했던 그 형식이 그대로 사용자 지정으로 가져와진다는 소리예요. 그럼 요 연월일을 따로 또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한자로. 그죠? 입력하려면 입력한 한자 키드로 막 그래야 되니까 되게 복잡한데,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서식을 활용하시면 편리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세미콜론 골뱅이를 일단 지워주시고, 그리고 Y가 이제 연도가 4자리가 풀로 다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Y를 두 번 더 찍어줘요. M하고 D를 한 번 더 찍어주세요. M, D, D 이렇게 찍어주세요. YYY년 MLDD 하면서 찍어주세요. 이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확인 단추 누르시면 여기가 이제 2-3번 결과 시트처럼 이렇게 표시 형식이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날짜별의 표시 형식도 이렇게 이제 표시 형식을 범주에서도 선택할 수 있고, 사용자 지정에서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고, 둘 다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날짜들의 표시 형식 설정하는 내용까지를 해보셨고요.
여기까지 하시면 세 번째 예제까지가 모두 다 완성이 되는 거죠.